사장님, 제발 아이들 국물 한 모금만 3일을 굶었어요. 어서 이리 와, 들어가자.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영하 15도, 눈보라치는 밤. 쌍둥이를 업은 여자가 낡은 칼국수 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수님은 그날 밤 그 여자에게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다음 날부터 수님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주의 협박, 상인들의 달걀 투척, 심지어 친아들마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포클레인이 가게를 부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헬기 세대가 내려왔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건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수님이 구해준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면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15도의 기록적 한파가 몰아치는 밤 10시, 서울 구석 달동네 시장의 모든 상점이 셔터를 내리고 골목에는 얼어붙은 빗물 자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님네 칼국수 가게 안에서 65세의 박수님은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멸치 박스를 정리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죠. 낡은 미닫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혹격 코트 차림에 앞뒤로 생후 6개월 쌍둥이를 업은 35세 여자 서희수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들어섭니다. 수님이 고개를 듭니다. 어머, 손님. 지금 마감인데. 서희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장님, 제발. 아이들 국물 한 모금만. 3일을 굶었어요. 그녀의 터진 손등에서는 동상으로 인한 핏자국이 보입니다. 포대기 속에서 쌍둥이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리죠. 수님이 걸레를 내려놓고 급히 다가갑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어서 일어나요. 여기 앉아요. 수님이 서희수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난로 옆 상석으로 이끕니다. 담요를 가져와 서희수의 어깨에 덮어주죠. 애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수님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엽니다. 보관해둔 숙성 반죽 중 가장 탄력이 좋은 것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죠. 칼을 쥔 손놀림이 빠릅니다. 능숙한 칼질로 면을 뽑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24시간 우려낸 사골 육수가 끓어오르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수님이 곱빼기로 담은 칼국수 2그릇을 갓 버무린 겉절이와 함께 서희수 앞에 내려놓죠. 어서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요. 서희수가 젓가락을 집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죠. 수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희수를 바라봅니다. 배고팠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님이 자기 몫으로 남겨둔 국물까지 떠서 아이 입가에 적셔줍니다. 수님의 눈빛에 20년 전 집을 나간 딸의 뒷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서희수가 고개를 숙인 채 칼국수를 먹죠.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물주 최덕팔이 덩치 큰 조폭 출신 어깨 셋을 대동하고 들어섭니다. 58세의 최덕팔은 서희수를 가리키며 고함을 지릅니다. 뭐야 이거. 노숙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님이에요. 장사 끝나고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최덕팔이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손님? 이런 냄새나는 거지가 시장 이미지를 다 망친다고. 그가 발로 식탁을 걷어찹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죠. 서희수가 쌍둥이를 꼭 안으며 몸을 웅크립니다. 수님이 최덕팔 앞을 막아섭니다. 당장 나가세요. 최덕팔이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집니다. 법원 강제집행 예고장이야. 내일부터 여긴 철거다. 알았어? 수님이 서류를 집어들고 손이 떨립니다. 최덕팔이 고개를 돌려 천장에 CCTV를 힐끗 쳐다보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섭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릴 거야. 최덕팔과 어깨들이 가게를 나갑니다. 수님이 주방으로 걸어가 10kg짜리 천일염 자루를 들고 나와 문 밖으로 소금을 뿌리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는 내 가게에 발도 못 붙여. 서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게를 잃게 하다니. 수님이 서희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굶주리는 것보단 낫지. 서희수가 품속 깊은 곳에서 때 묻은 갈색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서 작은 카메라 버튼 크기의 물체를 먼저 떼어내 카운터 밑 틈새에 재빨리 부착하죠. 수님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서희수가 황금색 엠블럼이 새겨진 지갑을 수님에게 건넵니다. 사장님, 이걸 7일 뒤 오전 10시까지만 제 목숨처럼 보관해 주세요. 수님이 지갑을 받아듭니다. 손에 쥐어진 지갑의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7일 뒤요? 서희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꼭 그때 오전 10시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만 지켜주세요. 수님이 지갑을 들여다보다가 카운터 밑 비밀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깁니다. 자물쇠를 채우죠. 알았어요. 꼭 지킬게요. 서희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수님이 서희수의 등을 토닥입니다. 은혜는 무슨. 조심히 가요. 서희수가 쌍둥이를 다시 단단히 업고 가게 문을 엽니다. 눈보라가 가게 안으로 몰아치죠. 서희수가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가고 수님은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자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수님이 문을 닫습니다. 수님이 마지막으로 육수통을 정성껏 닫고 불을 끕니다. 가게가 어둠에 잠기죠. 수님이 비밀 서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품속에 지갑을 넣습니다. 2층 단칸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수님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7일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7시 최덕팔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젯밤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서희수가 수님에게 건넨 지갑의 황금 엠블럼을 확대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엠블럼 이미지를 캡처하죠. 최덕팔이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집니다. 이걸로 한 건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20년간 부동산 브로커로 일하며 쌓은 인맥 중 재벌가 물품 감정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날아가죠. 오전 9시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감정사로부터 회신이 온 겁니다. 최덕팔이 메시지를 열어보며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명품 맞춤 제품 가능성 높음. 재벌가 특주품일 수도 있습니다. 최덕팔이 의자에 깊이 앉으며 턱을 만집니다. 재벌가라. 오전 11시 최덕팔은 서울 청담동의 명품 맞춤 공방 3곳에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 공방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죠. 두 번째 공방 직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건 서희 재단 특주품입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최덕팔이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검색창에 서희 재단을 입력하죠.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정오, 최덕팔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읽습니다. 자산 5천억 원 규모, 국내 10대 재벌가. 3대 동료 서희수, 쌍둥이 출산 후 실종. 그가 책상을 탁 칩니다. 바로 저 여자야. 그 노숙자가 재단 회장이었다니.
최덕팔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걸으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갑만 손에 넣으면 재단에 몇십억은 받아낼 수 있어. 아니면 박수님을 협박해서. 오후 2시 최덕팔이 휴대폰을 들고 상인의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긴급 상인 총회 소집 문자가 50명에게 날아가죠. 오후 4시 시장 중앙 공터에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최덕팔이 확성기를 들고 상인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박수님 때문에 우리 보상금 200억 원이 전부 동결됐어요. 김밥집 사장이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요? 수님 씨가? 최덕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님이가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재개발이 막혔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평소 수님에게 신세를 졌던 채소가게 주인도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럼 우리 보상금은 언제 받는 거예요? 최덕팔이 손을 휘두릅니다. 박수님이 가게를 비워야 다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압박해야 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보상금 200억 원이라는 말에 눈빛이 변하죠. 최덕팔이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을 지켜봅니다. 오후 6시 최덕팔이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듭니다. 연락처를 뒤지다 한 이름 앞에서 멈추죠. 기태. 그가 전화를 겁니다. 기태 씨, 나야. 최 회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기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좀. 최덕팔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5억 빚 때문에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30분만 시간 내봐. 오후 7시 최덕팔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38세의 기태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놓인 5억 원 수표 다발이 보이죠. 기태의 눈이 수표에 고정됩니다. 최덕팔이 의자를 권합니다. 앉아요. 기태가 의자 끝에 걸터 앉습니다. 최덕팔이 수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죠. 이거 보이지? 5억 원 현금이야. 여기에 보너스로 1억 더 얹어줄게. 기태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덕팔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어머니한테 있는 지갑 하나만 가져오면 돼. 그것만 하면 빚 다 갚아주고 1억 줄게. 기태가 벌떡 일어섭니다. 안 됩니다. 전 어머니를. 최덕팔이 손을 휘저으며 끊습니다. 생각해봐.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오잖아. 어머니 가게에 불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기태의 얼굴이 굳습니다. 최덕팔이 수표를 집어 기태 앞에 내밉니다. 지갑 하나야. 그냥 가죽 지갑 하나만 가져오면 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기태가 수표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안 됩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최덕팔이 의자에 기대며 낮게 웃죠. 곧 다시 올 거야. 건물 1층, 기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2명의 사채업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습니다. 기태가 걸음을 멈추죠. 사채업자 중 하나가 담배를 던지며 다가옵니다. 기태 씨? 오늘 이자 날인데 왜 연락이 없어요? 기태가 됨걸음질 칩니다. 내일 갚을게요. 다른 사채업자가 기태의 멱살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기태가 바닥에 넘어지고 주먹이 날아오죠. 갈비뼈에 둔탁한 소리가 울립니다. 내일? 작년에도 내일, 지난달에도 내일이었어. 기태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하지만 발길질이 옆구리를 가격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에 기태가 비명을 지르죠. 으악! 사채업자가 기태의 머리채를 잡아 올립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내 엄마 가게에 불 지를 거야.
알았어? 그들이 기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사라집니다. 기태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신음하죠. 밤 10시 병원 응급실에서 기태는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죠.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어요. 2주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기태가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섭니다. 주머니를 뒤져 최덕팔의 명함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밤 11시 30분 공중전화 부스 앞에 기태가 섭니다. 명함을 보며 번호를 누르죠. 신호음이 울리고 최덕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기태가 눈을 감고 입을 엽니다. 저, 기태예요. 그 지갑, 가져올게요. 최덕팔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잘 생각했어. 3일 안에 가져와. 알았지? 전화가 끊깁니다. 기태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이마를 댑니다. 같은 시각 수님은 가게 2층 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황금색 엠블럼이 촛불에 반짝이죠. 수님이 지갑을 다시 품속에 넣고 비밀 서랍을 확인합니다. 자물쇠를 2번 흔들어 잠금을 확인하죠. 7일 뒤면 그분이 다시 오시겠지. 수님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서희수가 다녀간 지 2일째 되는 날 오전 8시 최덕팔은 시장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겁니다. 박수님 알박기로 보상금 200억 동결이라는 빨간 글씨가 새벽 거리에 펼쳐지죠. 최덕팔이 확성기를 들고 마이크를 켭니다. 상인 여러분 모두 나오세요. 우리 보상금이 박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상인 30여 명이 수님의 가게 앞에 모여듭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가게 셔터문을 주먹으로 두드리죠. 수님 씨, 나와요. 우리 보상금 어떻게 할 거예요? 김밥집 사장이 옆에서 소리칩니다. 200억이 걸린 문제라고. 당신 혼자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잖아. 수님이 가게 안에서 셔터 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죠. 수님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습니다. 점심시간 몇몇 상인들이 비닐봉지에 달걀을 담아옵니다. 한 명이 달걀을 집어 던지죠. 달걀이 유리창에 부딪혀 터지고 노른자가 흘러내립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수님이 가게 안에서 유리창에 달라붙은 달걀 자국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죠. 한때 수님에게 밑반찬을 얻어먹던 채소가게 주인도 그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그가 달걀을 던지고 나서 고개를 돌리죠. 수님은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2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최덕팔은 시청 재개발과 공무원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마주 앉습니다. 공무원이 위스키 잔을 들며 웃죠. 회장님, 오늘 게임 재미있었습니다. 최덕팔이 두꺼운 봉투를 공무원 앞으로 밉니다. 다음 주에 또 칩시다. 그리고 박수님 가게 건 좀 부탁드려요. 공무원이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무허가 불법 증축 명령서 내일 발부하겠습니다. 오후 3시 수님의 가게 전기 계량기 앞에 2명의 남자가 섭니다. 한 명이 망치를 꺼내 계량기를 내리치죠. 계량기 덮개가 부서지고 전선이 끊깁니다. 가게 안에 불이 꺼지고 수님이 냉장고 소리가 멈추는 걸 듣습니다. 전기까지. 수님이 서랍에서 양초 20개를 꺼냅니다. 성냥을 그어 하나씩 불을 붙이죠. 촛불이 가게 안을 희미하게 밝힙니다. 4일째 되는 날 새벽 2시 가게 뒷문 자물쇠에서 드라이버가 끼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기태가 숨을 헐떡이며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엽니다.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로 다가가죠. 서랍을 하나씩 뒤집니다.
비밀 서랍을 발견하고 잡아당기지만 자물쇠에 막혀 열리지 않습니다. 기태가 2층 계단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죠. 기태가 계단을 한 칸 올라갑니다. 2칸, 3칸. 수님의 방문 앞에 섭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죠. 하지만 손이 떨려 문고리를 돌리지 못합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사채업자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기태가 전화를 받지 않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5일째 되는 날 오전 9시 최덕팔이 용역 깡패 10명을 이끌고 수님의 가게 앞에 옵니다. 3m 높이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죠. 용역들이 컨테이너를 내려가게 입구를 완전히 봉쇄합니다. 수님이 가게 안에서 컨테이너가 문을 막는 소리를 듣습니다. 최덕팔이 스프레이를 들고 컨테이너 옆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알박기 철거 예정지라는 빨간 글씨가 나타나죠. 상인들이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봅니다. 오후 2시 용역 한 명이 망치를 들고 가게 외벽의 수도 계량기를 부숩니다. 계량기가 박살나고 물이 뚝 끊기죠. 수님이 수도꼭지를 틀어보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구석에 쌓아둔 생수 2리터 2병을 꺼내 한 병 뚜껑을 엽니다. 조금씩 마시며 물을 아끼죠. 수님이 촛불을 켜고 빈 육수 솥을 마른 천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물 없이도 천으로 솥을 정성껏 닦아내죠. 손놀림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7일째까지 버텨야 해. 6일째 되는 날 정오, 가게 정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기태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죠. 엄마, 문 열어. 수님이 촛불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기태야? 기태가 더 세게 문을 찹니다. 나무 문짝이 부서지며 금이 갑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기태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죠.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수님이 뒤로 물러섭니다. 기태야, 너 술 마셨구나. 왜 이래? 기태가 수님의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습니다. 엄마, 지갑 어디 있어? 어서 내놔. 수님이 기태의 손을 떼어내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갑이 무슨 지갑이야? 기태가 수님을 밀쳐내고 카운터로 달려갑니다. 서랍을 마구 뒤지죠. 비밀 서랍을 발견하고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뛰어가 식칼을 집어듭니다. 수님이 기태 앞을 막아섭니다. 기태야, 정신 차려. 엄마야. 기태가 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소리가 울리고 수님이 비틀거리죠. 기태가 다시 한번 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돼. 수님이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두 손으로 꽉 쥡니다. 기태가 수님의 손을 벌리려 하지만 수님이 놓지 않죠. 기태가 수님의 옷깃을 잡아당깁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지갑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기태가 지갑을 집어듭니다. 수님이 기태의 바지를 붙잡죠. 기태야, 그거 안 돼. 기태가 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를 뛰쳐나갑니다. 수님이 찢어진 옷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합니다. 촛불만이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타오릅니다. 한편 그 시각 서희수는 서희재단 본사 회장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합니다. 카운터 밑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이죠. 기태가 지갑을 들고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화면에 담깁니다. 서희수가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갑이 움직였어요. 추적 시작하세요. 6일째 오후 2시 기태가 최덕팔의 사무실 문을 엽니다. 지갑을 든 손이 떨리죠. 최덕팔이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옵니다. 잘했어. 어디 보자.
기태가 지갑을 건넵니다. 최덕팔이 지갑을 펼쳐 황금 엠블럼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 최덕팔이 책상 서랍을 열어 5억 원 수표를 꺼내 기태에게 내밉니다. 기태가 수표를 받아쥐고 고개를 숙이죠. 죄송합니다. 최덕팔이 기태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너도 살아야지. 어서 가서 빚이나 갚아. 기태가 사무실을 나갑니다. 최덕팔이 지갑을 금고에 넣고 잠그죠.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후 3시 최덕팔의 사무실에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최덕팔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앉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펜과 종이를 꺼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덕팔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박수님이 서희재단 회장 인장이 등고가 물품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최덕팔이 창밖을 내다보며 웃음을 흘리죠. 오후 4시 최덕팔이 휴대폰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서장님, 저 최덕팔입니다. 내일 아침에 박수님 건으로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서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가겠습니다. 최덕팔이 전화를 끊고 지갑이 든 금고를 바라봅니다. 같은 시각 수님은 찢어진 옷을 바늘과 실로 꿰매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이 천을 제대로 뚫지 못하죠. 눈물이 떨어져 천을 적십니다. 수님이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 5시 기태가 사채업자 사무실 문을 엽니다. 2명의 사채업자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죠. 기태가 수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5억 원입니다. 빚 다 갚을게요. 사채업자 한 명이 수표를 집어들고 빛에 비춰봅니다. 그가 옆 사람에게 수표를 건네죠. 다른 사채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연이자 계산하면 총 7억이야. 기태의 얼굴이 굳습니다. 7억이요? 원금이 5억인데. 사채업자가 계산기를 기태 앞으로 밉니다. 10개월 지났어. 월 복리로 계산하면 7억 맞아. 기태가 탁자를 짚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저는 사채업자가 수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거 받고 나머지 2억은 다음 달까지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너 어머니 가게 불 지를 거야. 다른 사채업자가 일어나 기태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기태가 눈을 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나가고 기태는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합니다. 기태가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 3병을 집어들죠. 계산을 하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소주 뚜껑을 따서 단숨에 들이킵니다. 7일째 아침 6시 수님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남은 촛불 하나를 켜고 창밖을 내다보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면 그분이 오신다고 했어. 오전 7시 최덕팔이 시장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용역 20명과 25톤 포클레인 한 대가 대기 중이죠. 최덕팔이 용역 팀장에게 종이를 건넵니다. 이거 철거 지시서야. 오전 10시에 시작해. 용역 팀장이 종이를 받아 접어넣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클레인 운전사가 시동을 걸고 엔진음이 울려 퍼집니다. 최덕팔이 금고에서 꺼낸 지갑을 안주머니에 넣죠. 오전 8시 최덕팔이 수님의 가게 앞 컨테이너로 다가갑니다. 확성기를 들고 마이크를 켭니다. 박수님, 들려요? 10시 전까지 점유권 포기각서에 서명 안 하면 당신과 아들 둘 다 고소할 거야.
컨테이너 너머로 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최덕팔이 각서 종이를 말아 컨테이너 틈새로 밀어넣습니다. 종이가 가게 안으로 떨어지죠. 수님이 종이를 집어들고 읽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립니다. 오전 8시 30분 시장 상인 50여 명이 모여듭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컨테이너를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수님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김밥집 사장도 가세합니다. 도둑질까지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수님이 각서를 찢어 컨테이너 틈새로 밖으로 던집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죠. 최덕팔이 이를 갈며 휴대폰을 듭니다. 오전 9시 최덕팔이 용역들에게 손짓합니다. 시작해.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대한 삼날이 들어 올려지고 수님의 가게 지붕을 향하죠. 상인들이 뒤로 물러섭니다. 오전 9시 30분 포클레인 삼날이 지붕 처마를 내리찍습니다. 목재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먼지가 피어오르죠. 수님이 가게 안에서 기둥을 두 팔로 붙잡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포클레인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합니다. 삼날이 다시 올라가죠. 최덕팔이 시계를 보며 웃습니다. 오전 9시 50분 포클레인이 정면 벽을 향해 삼날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시장 상공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죠. 강력한 하강풍이 시장의 천막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검은색 대형 헬기 세대가 시장역 광장 부지로 내려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상인들이 눈을 가리죠. 헬기 바퀴가 땅에 닿고 엔진음이 낮아집니다. 최덕팔이 헬기를 바라보며 입을 벌립니다. 안주머니의 지갑을 만지작거리죠. 저건 뭐야? 오전 9시 55분 헬기 세대가 완전히 착륙하고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낀 특수 경호원 30명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와 무전기로 교신하죠. 경호원들이 시장 진입로 4곳으로 흩어져 2명씩 배치됩니다. 상인들과 용역들이 얼어붙은 채 뒤로 물러섭니다. 메인 헬기 앞에 붉은 카펫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비단 한복을 입은 수행원 10명이 헬기에서 내려와 일렬로 도열하죠. 모두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옆 사람의 팔을 잡으며 떱니다. 저게 대체 뭐야? 오전 10시 정각 메인 헬기에서 흰색 샤넬 코트를 입은 서희수가 내려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시장을 향해 걸어오죠. 10cm 하이힐 소리가 카펫 위에서 또각또각 울립니다. 쌍둥이를 아는 전문 보모가 뒤를 따릅니다. 최덕팔이 헬기에서 내린 여자를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입이 떡 벌어지고 뒤로 비틀거리죠. 안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려다 손을 멈춥니다. 저 여자가. 서희수가 최덕팔 앞에 섭니다. 차갑게 내려다보죠. 경호원 둘이 최덕팔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습니다. 최덕팔이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경호원이 그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이건 내 거야. 나. 경호원이 지갑을 서희수에게 공손히 바칩니다. 서희수가 지갑을 받아 천천히 엠블럼을 쓰다듬죠. 무너진 가게 입구로 걸어갑니다. 컨테이너 틈새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님이 보입니다. 서희수가 빠른 걸음으로 컨테이너로 다가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치워요. 경호원 넷이 컨테이너를 밀어냅니다. 가게 입구가 드러나고 수님이 기둥을 붙잡고 서 있죠. 서희수가 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님의 손을 잡아 올립니다. 손등의 상처와 찢어진 옷이 눈에 들어오죠.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수님이 서희수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당신, 정말 왔구나. 서희수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합니다.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가방을 들고 뛰어오죠. 수님의 손목에 혈압계를 감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술에 취한 기태가 비틀거리며 나타납니다. 서희수에게 다가가며 손을 뻗죠. 제가 지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서희수가 일어나 기태를 바라봅니다. 손을 들어 기태의 뺨을 손등으로 내리칩니다. 찰싹 소리가 울리고 기태가 비틀거리죠. 7일 전 수님 사장님 가게를 떠나기 전에 카운터 밑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서희수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기태가 수님의 뺨을 때리고 지갑을 강탈하는 영상이 재생되죠. 상인들이 숨을 죽입니다. 기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서희수가 최덕팔에게로 걸어갑니다. 지갑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대죠. 이 엠블럼이 뭔지 아세요? 최덕팔이 땀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서희수가 지갑을 펼쳐 엠블럼을 보여줍니다. 서희 재단 5천억 원 자산의 정권을 상징하는 회장 인장입니다. 저는 서희 재단 3대 회장 서희수예요. 최덕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려 하죠. 서희수의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와 최덕팔 앞에 펼칩니다. 일주일 전 검찰에 당신의 상인 갈취와 탈세 혐의를 고발했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시장 입구로 검찰 수사관 5명과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합니다.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최덕팔에게 다가오죠. 한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입니다. 최덕팔 씨 상인 갈취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최덕팔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열죠. 서류들을 꺼내 박스에 담기 시작합니다. 비밀 장부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서희수의 비서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냅니다. 상인들 앞에서 펼쳐 보이죠. 7일 전 수님 사장님을 만난 직후 재단 이사회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 부지 소유주와 우선 매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김밥집 사장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럼 우리 보상금은요? 비서가 다음 서류를 넘깁니다. 전 상인 임대료 10년 면제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시장 입구 대형 전광판이 켜집니다. 달동네 시장 부지 전체 매입 가계약 완료라는 문구가 떠오르죠. 이어서 전 상인 임대료 10년 면제 통지서가 나타납니다. 상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무릎을 꿇고 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수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50명의 상인이 모두 땅에 이마를 대죠. 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경찰이 최덕팔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최덕팔이 경찰차에 실려가며 차창 밖으로 소리칩니다. 나는 무죄야. 무죄라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기태도 경호원들에게 인계되죠. 수님이 서희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제발. 기태만은. 서희수가 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재단 산하 갱생 프로그램 시설로 보내겠어요. 1년 교육받고 집행유예 받도록 변호인단을 선임할게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태가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죠. 엄마, 미안해요. 수님이 무너진 가게 잔의 속을 걷습니다. 구석에서 자신이 평생 사용하던 하얀 칼국수 그릇 하나를 발견하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그릇을 들어 올립니다. 서희수가 다가와 그릇을 받습니다. 이 그릇을 재단 박물관 제1호 전시물로 등록하겠습니다. 정호,
서희수가 수님을 헬기 쪽으로 안내합니다. 수님이 헬기 앞에서 멈춰서죠. 헬기 내부에 혈압계와 산소호흡기를 갖춘 의료진 셋이 대기 중입니다. 수님이 헬기에 올라 의자에 앉고 의료진이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헬기가 천천히 이륙합니다. 시장 전체가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죠. 수님이 창밖으로 7일 만에 처음으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서희수가 수님에게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천천히 마세요. 수님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서희수가 창밖을 가리키죠. 저 시장을 어머니 이름으로 된 최고의 맛집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헬기가 구름 사이로 날아갑니다.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죠. 수님이 서희수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후 1시 헬기는 서희 재단 직영 의료센터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합니다.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져와 수님을 최고급 병실로 안내하죠. 복도 양쪽으로 흰 벽과 그림들이 지나갑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의료진이 휠체어를 밀며 대답합니다. 네, 재단 직영 의료센터입니다. 걱정 마세요. 병실 문이 열립니다. 넓은 공간에 큰 창문이 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수님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오후 3시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희수에게 설명합니다. 7일간의 고립으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측 손목에 타박상도 있고요. 3주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희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녁 7시 병실 문이 열리고 서희수가 들어옵니다. 수님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죠. 링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립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수님이 고개를 돌려 서희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말해봐요. 서희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엽니다. 저는 서희 재단 3대 동료입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 서치권이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사회를 선동하고 저를 쫓아냈죠. 수님이 서희수의 손을 꽉 쥡니다. 서희수가 계속 말합니다. 2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헤맸어요. 숨을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그날 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서희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맺히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 조건 없이 칼국수를 주셨잖아요. 그 한 그릇이 저와 아이들을 살렸어요. 수님이 서희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희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들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어머니만 달랐어요. 서희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다음 날부터 숨어 지내던 재단 직원들을 규합했어요. 이사회를 설득하고 7일간 모든 걸 준비했죠. 수님이 서류를 보며 눈을 깜빡입니다. 이게 다. 서희수가 서류를 접어넣습니다. 어머니의 선함이 저만 구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서희수가 쌍둥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전문 보모가 뒤를 따르죠. 쌍둥이가 수님을 보고 손을 뻗습니다. 서희수가 아이들을 수님 침대 옆에 앉힙니다. 쌍둥이 남자아이가 수님의 손을 만지며 옹알이합니다. 할매. 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쓰다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여자아이도 수님의 손에 볼을 비비죠. 서희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가 없는 저한테 어머니는 진짜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순임이 서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서희수도 순임을 안아주죠. 쌍둥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웃습니다. 3주 후 순임은 건강을 대부분 회복해 퇴원 허가를 받습니다. 병실에서 흰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서희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순임이 문을 엽니다. 그래, 가자. 병원 로비에서 고급 세단이 대기 중입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순임과 서희수가 탑승하죠.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 풍경이 지나갑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가로수들이 보입니다. 순임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서희수가 미소 짓습니다. 곧 보실 수 있어요. 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합니다. 순임이 차에서 내리는데 수백 명의 상인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에 박수님, 은희님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보이죠. 상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채소가게 주인이 앞으로 나와 꽃다발을 건넵니다. 순임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임이 꽃다발을 받아 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죠. 김밥집 사장도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시장 중앙에 대형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 순임 할머니 나눔 거리 조성 계획 발표회라는 제목이 띄워져 있죠. 서희수가 순임의 손을 잡고 무대로 안내합니다. 오전 11시 서희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상인 200명과 기자들이 무대 앞에 모여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곳은 순임 할머니 나눔 거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크린에 3D 설계 영상이 나타납니다. 한옥기와 지붕과 유리 외벽이 조화를 이룬 2층 건물들, 중앙광장 분수대, 지하 주차장이 보이죠. 상인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우와! 서희수가 다음 화면을 넘깁니다. 시장 중심부에 박순임 요리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전 세계 요리 지망생 1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거예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플래시가 터지죠. 서희수가 순임을 무대로 부릅니다. 어머니, 올라오세요. 순임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갑니다. 상인들이 다시 박수를 치죠. 서희수가 순임의 손을 잡고 함께 상인들을 향해 인사합니다. 오후 1시 상인 대표 10명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한 명씩 순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죠. 채소가게 주인이 종이를 펼치지만 목이 메어 읽지 못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순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순임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순임이 마이크를 건네받습니다.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하죠. 가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잘 살아봐요. 상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입니다. 순임이 서희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상인들도 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협동조합으로 함께 운영해요. 서희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후 시장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불법 노점이 정리되고 임시 가건물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이어가죠.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오가며 먼지가 날립니다. 순임이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걸어다닙니다. 현장 인부 한 명이 삽질을 멈추고 순임을 봅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순임이 손을 흔듭니다. 고생들 많아요. 점심 준비했으니 어서 드세요. 임시 천막 아래 큰 솥이 놓여 있습니다. 순임이 직접 끓인 칼국수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죠. 인부들이 줄을 서서 그릇을 받아듭니다.
수님이 국자로 국수를 떠서 하나씩 담아줍니다. 많이 드세요. 힘내야죠. 인부들이 칼국수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6개월 후 재건이 완료된 시장 입구에 대형 간판이 세워집니다. 수님 할머니 나눔 거리라는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이죠. 입구 광장에는 수님이 칼국수를 삶는 모습을 형상화한 3m 높이 동상이 세워집니다. 제막식 날 수님이 동상 앞에 서서 올려다봅니다. 이게 정말 나야? 서희수가 옆에서 웃습니다. 네, 어머니예요. 수님의 칼국수 가게는 통유리로 된 2층 현대식 건물로 재건됩니다. 1층 내부는 옛날 가게의 나무 테이블과 난로를 그대로 복원했죠. 수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을 쓰다듬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대로네. 매일 오전 8시 서희수가 쌍둥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죠. 수님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 이 비율이 맞아요? 수님이 반죽을 만져봅니다. 물을 조금만 더 넣어봐. 이제 3살이 된 쌍둥이가 가게 안을 뛰어다닙니다. 남자아이가 수님의 치마를 잡아당기죠. 할매, 배고파? 수님이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래, 우리 손주. 금방 해줄게. 여자아이도 수님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수님이 두 아이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1년 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시계를 보며 길을 바라보죠. 버스 한 대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기태가 내립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수님이 벤치에서 일어나 기태를 향해 달려갑니다. 기태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죠. 기태도 어머니를 꽉 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님이 기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응? 기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죠.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시장 환경미화원으로 출근합니다. 새벽 5시부터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죠. 낙엽을 모으고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기태를 봅니다. 기태 씨 고생하네. 기태가 허리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녁이 되면 기태는 어머니 가게로 갑니다. 설거지를 도우며 묵묵히 일하죠. 수님이 기태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맙다 아들. 서희수는 수님의 칼국수 레시피로 프리미엄 밀키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급 백화점에 진열된 밀키트 박스에 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죠. 출시 첫날 매장 앞에 줄이 섭니다. 수님 할머니 칼국수 하나요. 저도 2개 주세요. 계산대 직원이 바빠집니다. 하루 만에 1만 개가 팔려나가죠. 서희수가 매출 보고서를 보며 수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첫날 매출 20억 원이에요. 수님이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20억이라고? 서희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전액 미혼모 보호시설 건립에 기부하겠습니다. 1년 6개월 후 박수님 요리학교 개교식 날이 밝습니다. 시장 중앙에 지어진 5층 건물에 박수님 요리학교라는 간판이 걸리죠. 건물 앞 광장에 무대가 설치되고 의자 500개가 놓입니다. 오전 10시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도착합니다. 프랑스 대사가 축하 화환을 들고 수님에게 건네죠. 당신의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대사도 악수를 청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선발된 장학생 100명이 무대 뒤에 줄지어 섭니다. 각자 자국 전통 의상을 입었죠. 베트남 학생이 아오자이를 입고 인도 학생이 사리를 입었습니다. 오전 11시 개교식이 시작됩니다. 수님이 무대에 올라 금도금 가위를 받아듭니다. 빨간 테이프 앞에 서죠.
서희수가 옆에 섭니다. 어머니, 함께해요. 두 사람이 가위를 함께 잡고 테이프를 자릅니다. 테이프가 끊어지고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죠. 시장 상인 500명과 내빈들이 박수를 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수님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장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하죠. 여러분, 요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요리입니다. 장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죠. 선생님, 꼭 배우겠습니다. 개교식이 끝나고 수님과 서희수는 학교 건물을 둘러봅니다. 1층 대형 주방에 최신식 조리 기구들이 줄지어 있죠. 2층 강의실에는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시장 전체가 한눈에 보이죠. 새로운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오갑니다. 수님이 서희수의 손을 잡습니다. 꿈만 같아. 서희수가 수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든 현실이에요. 두 사람이 창밖을 함께 바라봅니다. 햇살이 시장을 비추고 황금빛으로 물들이죠. 그로부터 2년 후 겨울, 수님 할머니 나눔거리는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장 입구 동상을 찍죠. 가이드북을 펼쳐든 일본인 관광객이 동료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래. 수님은 이제 6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미닫이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죠.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냅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서희수가 쌍둥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솥 뚜껑을 열죠.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어머니, 육수 온도 확인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쌍둥이가 책가방을 벗어 계산대 옆에 놓습니다. 남자아이가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가죠. 여자아이는 숙제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잡습니다. 할매, 오늘 숙제 많아. 수님이 웃으며 면을 썹니다. 그래, 숙제 다 하고 놀아야지. 점심시간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외국인 관광객부터 동네 주민까지 다양하죠. 수님이 주문을 받고 칼국수를 삽습니다. 서희수가 옆에서 그릇에 담아 나릅니다. 기태가 점심시간에 가게로 들어옵니다. 환경미화원 조끼를 벗어 걸고 설거지 앞에 섭니다.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하죠. 수님이 기태의 등을 지나가며 토닥입니다. 오후 3시 시장관리사무소에서 기태를 부릅니다. 사무소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기태 씨 3년간 성실히 일했어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태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리죠. 감사합니다. 사무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기태가 사무소를 나와 가게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수님에게 서류를 보여주죠. 엄마, 정규직 됐어요. 수님이 서류를 보고 기태를 끌어안습니다.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박수님 요리학교에서 첫 졸업생 100명이 배출됩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이 요리사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오르죠. 수님이 한 명씩 졸업장을 건넵니다. 프랑스 유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파리에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일본 학생도 인사합니다. 도쿄에 선생님의 철학을 전하겠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공항으로 떠납니다. 한 달 후 수님에게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죠.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 소식, 도쿄 유명 식당 채용 통보. 수님이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최덕팔은 징역 5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수님이 들어오죠. 보온 용기를 들고 있습니다. 최덕팔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장님, 수님이 보온 용기를 교도관에게 건넵니다. 칼국수 끓여왔어요. 드세요. 최덕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수님이 유리창 너머로 최덕팔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오면 우리 가게로 오세요. 서희재단은 세계 아동 급식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30개국 기아 아동 50만 명에게 매일 무료 급식을 제공하죠. 재단 회의실에서 서희수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번 달 급식 제공 아동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희수가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년에는 100만 명 목표로 확대하세요. 어느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밤 9시 30분, 수님의 가게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합니다. 서희수가 테이블을 닫고 수님이 주방을 정리하죠. 쌍둥이가 계산대 앞에서 졸고 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앞뒤로 어린아이를 업은 30대 초반 베트남 여성이 들어서죠.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3일째 굶었어요. 국물 한 모금만.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님이 걸레를 내려놓고 10년 전 서희수를 맞이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빙그레 웃으며 여자에게 다가가죠. 어서 일어나요. 여기 앉아요. 서희수가 즉시 여자에게 다가가 아이를 대신 업어줍니다. 담요를 가져와 여자의 어깨에 덮어주죠. 난로 옆자리로 안내합니다. 수님이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에서 가장 탄력 있는 숙성 반죽을 꺼내 도마 위에 올리죠. 칼을 들어 능숙하게 면을 뽑습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립니다. 24시간 우려낸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수님이 곱빼기로 담은 칼국수 2그릇을 여자 앞에 내려놓죠.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여자가 뜨거운 칼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서희수가 여자의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죠. 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희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야. 서희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밤 11시 수님과 서희수는 여자를 배웅합니다. 여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가게를 나서죠. 눈보라 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수님과 서희수가 함께 지켜봅니다. 수님이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떨어지는 눈송이들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죠. 서희수가 수님의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추워요. 가게 입구에 걸린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25년 된 낡은 나무 간판에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시장 거리 가로등의 노란 불빛들이 거대한 은하수처럼 거리를 밝히죠. 가게 창문 너머로 수님과 서희수, 쌍둥이와 기태,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칼국수를 나눠 먹는 모습이 비칩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죠.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장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이고 가게 안의 불빛만 따뜻하게 빛납니다. 수님이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는구나. 한 그릇의 칼국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결국 세상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평범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선함이 절망에 빠진 서희수를 구했고 결국 시장 전체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님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이웃, 힘들 때 손 내미는 친구, 말없이 응원하는 가족. 그들의 선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함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재밌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